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약률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바로 강동구 둔촌동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70%에 근접한 정당 계약률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좀 소급 적용받아서 그 혜택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자, 이번 둔촌 재건축 아파트의 이런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까지 이어지게 될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 이 시간도 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2부에도 함께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부에 재미 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2부도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그리고 궁금한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모든 부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2부 역시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럼 2부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정말 2023년에는 어딜 좀 투자해보면 좋을지 그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조정받고 있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종부세, 보유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둔촌 주공마저도 약 1,400채 정도가 지금 현재 미계약 남아서 약 70% 정도만 계약을 하고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분양가도 높고 그만큼 가격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할 지역들, 인구가 계속 밀도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반드시 가격 상승 기회가 오니까 아파트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건 아파트는 어떻든 고가고 돈이 많은 분들의 얘기인데 그러면 나도 좀 서울에 그리고 좀 좋은 지역,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라도 내가 좀 접근해서 내 집 마련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또 좋은 지역이면 가격이 또 역시 빌라 하나 사더라도 비싸고 또 전세가 낮아서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건데요. 차라리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목돈 들어갈 바에는 그냥 좀 더 기다릴 테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예정지 좀 좋은 지역을 선정해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걸 좀 생각할 겁니다. 일단 제목은 알만한 투자 지역 탑5와 투자 금액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알만한 투자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고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알려진 지역인데 이 알려진 지역이 너무 비싼 줄 알고 포기를 아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하고는 다른 세계야. 나하고는 리그가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만 쓰면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재개발이 이렇게 보면 예정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단계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입주 단계, 준공이 나서 입주 단계까지 보는데 보통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재개발하면 무조건 위험하다. 그리고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개발의 특징은요. 한번 가면 해제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특별히 이 뭐 특별하게 뭐 입주까지 안 가더라도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실력 없는 초짜들이나 안 해본 사람들은 관리처분 꼭 해가지고 가격 최대한 먹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벌 것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하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이 돼서 입주까지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번다고 보면은요, 이 구역 지정 단계에서 3, 4억이 오르거든요. 조합 인가 단계에서는 한 5억 오르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전셋값은 노후 주거지기 때문에 가격이 전셋값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만 번다 생각을 한다면 예정지 단계에서 이쪽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조합원들의 움직임과 동의서의 움직임을 보고 이 구역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서 큰 돈을 벌고 차라리 조합 인가 전에 또 이런 데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고 돈 방법입니다. 그런데 명품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계속 가져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구역 지정돼서 이렇게 비싸게 내 돈 많이 들어가게 투자하는 것보다 예정지에서 선택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돼서 큰 돈 벌고 큰 꿈을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탑5 지역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룡역 개포죠. 개포동. 개포동 구마을을 한번 1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구마을이 어디냐면요, 개포동 구룡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수인 분당선 구룡역 있고요. 개포동에 구룡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개포 우성 경남 재건축 들어갔지요. 그다음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단지 하면 다 아시죠? 주공 1단지 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여고, 개포고, 계일초등학교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포 까치공원이 있네요. 개포 까치공원. 까치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여기 구마을이라고 합니다.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에 여기가 지금 현재 가칭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준비.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기획, 여기서부터 420m 이내는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역세권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신통기획 2가지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세권은 노후도가 60%만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아파트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꺼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주택과 신속통합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아파트를 위해서 재개발이 된다고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투룸이 14, 15억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가격이 7, 8억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물물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만큼 위치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숲도 있잖아요. 공원이 있어가지고 숲세권이라고 말하는 지역이거든요. 개포 주공 1단지 여기 좋지만 여기보다 거리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2배도 한 3배 거리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좋죠. 근데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에는 막강한 힘을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꼭 보면은 이 길가 쪽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월세 임대 좀 잘 들어간다고. 길가 쪽은요, 물론 아파트도 되기도 하겠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업무시설과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한 사람들 저는 줄곧 늘리게 합니다. 길에서 붙어 있는 것보다 이면도로 하나 지나서 요런 나머지 부위를 투자를 하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예정지로서 일단 저는 1등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포 주공 구마을에 대해서 개포동 구마을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투자를 권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투자가 얼마 정도가 들으냐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면은 보통 이런 데는요.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7억 5천이다. 그러면 전세 한 3억 5천밖에 안 들어가요. 왜? 노후 주거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4억 정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요. 이런데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지 10평짜리 또는 7, 8평짜리 권리가액 받은 거 보면 거의 9천에서 1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옵니다. 7평이면 7억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현재 막 7억 5천짜리 사봐야 나중에 감정가 받는 거 계산해 보면 아직 피가 높지는 않다. 다만 내 전세가 노후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 낮아서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주변에 30평대 아파트, 34평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느냐? 30억은 넘잖아요. 뭐 28억에서 30억 넘으니까 무조건 투자성은 좋다. 그리고 아파트 내가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가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되고 한 뭐 3, 4년 있다가 팔아도 한뭐 13, 14억은 그냥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간편한 거. 저는요 투자를 할 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 투자한 거 돈 안 날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남들 떨어질 때 내가 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1위이고 그리고 개발 가능성 어떤 빠른 시간에 할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1위이기 때문에 1등으로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용산 시대가 열렸죠. 이제 용산이 이제 규제가 안 풀린 지역으로 보면은 투기 지역이잖아요. 투기 지역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규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규제 지역이죠. 개포동도 강남,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이제는 강남 4구 이렇게 해왔다면은 이제는 서울 4구가 되겠죠. 용산이 개발이 끝나면 송파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용산은 서울 3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의 지금은 아니지만 제2의 한남 뉴타운이 갈 수 있는 제2의 한남 뉴타운으로 칭해도 될 만한 그러한 지역으로 청파동과 서계동인데요. 그래서 2위는 서울역과 서울 숙대 입구역에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위가 어디냐 한번 보시죠. 쭉 가서 보시면 아주 용산이라는 데가 매우 좋죠. 일단 뭐 지도상 한번 볼까요?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 영등포구, 그 다음에 서울시청 강화문 종로 일대, 그리고 용산이 여기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그 다음에 마포구, 성동구, 그래서 마용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최후 투자처는 동작구가 되겠죠. 그래서 동작구는 5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한번 볼까요? 용산에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재건축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많이 되고 있네요. 속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올 3월에서 4월 정도에 관리 처분 예정입니다. 그러면 28년이면 입주가 되겠죠. 여기 입주되고 나면 제2의 한남 뉴타운을 볼 수 있는 게 요쪽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벌써 막 파랗게 물들어 있네요. 파랗게 여기 이렇게 파랗게 됐죠. 여기는 서계동,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역 역세권 개발이죠. 북부 역세권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2023년
올해 착공입니다. 올해 착공. 그다음에 밑에 여기 국제업무단지 용산역 개발이죠. 국제업무단지 여기 땅 닦는 작업을 착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토목공사가 시작하는 착공이 내년 2024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1구역 청파 1구역, 2구역 서계 신속통합기역 기획, 그다음에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 효창동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용문동 효창동 공공개발, 그다음에 원효로 4가 개발. 온통 여기는 개발지죠. 공덕 못지않게 이제 성장을 하죠. 다 개발이 되면 용산과 남산 가깝고 요 국제무대 가까운 지역이죠. 교통 더 좋죠. 저는 이 지역이 개발되면 공덕보다 공덕 마레프 이런 쪽보다는 더 비싸질 지역이다. 그래서 제2의 한남 뉴타운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미 구역 지정된 데는 너무 비싸거나 규제에 의해서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토지 거래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받고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항상 제가 늘 조심하라고 한 건데 숙대 앞에 상가 및 업무시설 지구 단위 계획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재개발 안 돼요. 이 재개발은 요것은 다 개발되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청파 1구역과 2구역 딱 붙어 있으면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데 있죠. 여기 청파동 1가 여기가 지금 투자 2순위가 되겠고요. 좀 더 노후도가 더 심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 신광여고 설린중학교 숙대 옆에 남아 있는 청파동 1가보다는 좀 더 비싼 지역이죠. 청파동 3가 요 두 개가 2순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북부의 역세권 착공할 때 그리고 내년 국제업무 착공할 때 이 지역이 수혜 지역으로서 좀 들썩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역 지정까지 2, 3년 내에 된다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옛날에 한남 뉴타운 2006년도 구역 지정될 때 성수동 전략정비 구역은 가격이 쌌었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5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구역 지정이 됐더니 나중에 가격이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2, 3년 늦게 구역 지정하더라도 1구역과 2구역과 가격이 같아질 거라는 저는 예상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쌀 때 하나 사두면 되는데 투자 금액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대, 전세는 2억 6, 7천 하니까 3억 초반 정도 투자를 하고요. 좋은 물건 찾을 경우에는 뭐 2억 7, 8천도 투자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실투자 한 2억 7천에서 3억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포 1등보다는 1억 정도가 덜 들어가죠. 그래서 투자 2순위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3순위가 어디일까요? 구의역과 한강 사이 자양 2동인데요. 자양 2동 한강변이죠.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흥미로운 지역이죠. 우리 서울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강 조망권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양 4동이 이렇게 자양 4동이 구역 지정이 됐죠. 여기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그러면 또 여기 자양 7구역이 또 있네요. 그다음 요 지역은 아직 노후도가 안 맞는데 여기는 좀 한 5, 6년, 7, 8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노후도가 맞은 데가 여기 있어요. 양남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구의역과 한강 사이 바로 넘어가면 잠실이네요. 이 사이 지역인데 이 사이 지역 중에서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 구의역 지금 가서 보면 공사가 어마무지하게 들어가죠. KT 부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업 및 업무시설, 쇼핑, 문화타운이 들어옵니다. 문화타운. 아마 요거 개발 끝나고 나면 아마 26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곧 준공이 나거든요. 이어서 지금 자양 5구역 개발되겠고 여기도 개발 촉진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에 성동초, 광진중, 초등학교도 많이 있죠. 양남초, 자양 한양아파트 재건축 결정됐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언덕배기 어린이공원 밑으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이 신속통합계획이나 무화주택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양 2동
빌라 및 노후 주거지 이쪽 빌라촌 여기가 저는 3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역과 가깝고 KT 부지의 특구에 대한 개발 그리고 문화센터 모든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서 좋은 추천 지역이고 한강이 보일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정지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요. 역시 여기도 노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 갭 투자할 경우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위치 좋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는 합정동과 망원동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합정동과 망원동도 역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나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냐? 여기 이런 데는 하나 참 자녀들한테 하나 사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합정동이죠. 합정동. 그 다음에 여기 망원 1동. 저는 이 지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사위권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위권 선정된 이유는 아까 자양 이동보다 지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노후도 부분에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모아타운 3차 지정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합정동 7번 출구 모아타운 3차 진행되고 있고 합정도 일부 가로주택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한남 뉴타운처럼 크게 개발을 하면 큰 돈을 벌고 매우 살기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역시 망원동도 이 망원시장을 제외한 이쪽 있죠. 한강변 쪽 이미 한강변 가운데 쪽은 모아주택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지역이 요 하나 남아 있거든요. 망원시장과 망리단길 그다음에 요 강강변 모아주택 2차 사이에 있는데 요 지역에 대해서 투자성이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 망원역 주변 망원 이동 쪽은 성현교회 쪽 있죠. 여기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사업하면 또 돈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 합정동이 여기 이쪽에서 1위라면 여기가 2위가 되겠죠. 역으로부터 한강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위 지역이고 투자비는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위 지역이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역 역세권과 장승배기역 역세권. 아까 상도동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홍제역은 지금 현재 올해도 구청장께서 좀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요즘 지금 지하철 이렇게 3호선이 쭉 올라가는데 광화문과 거리가 뭐 서너 주차장도 아니거든요. 요즘 최근 불광역이라든가 녹번동 중심으로 재개발해서 많이 가격이 올랐죠.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홍제동이죠. 홍제동. 한번 지도를 좀 더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배후 주거지, 넓은 땅이 좀 많아. 평지가 많고 역을 끼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 독립문역, 무학재역 사이는 주거지역으로서 형성시키기가 좀 좁지요. 그런데 홍제동은 이게 넓어집니다. 여기에 인왕시장 있고 또 유진상가가 유명하게 있는데 요 유진상가를 이제 조그만한 미니 코엑스를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자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학교도 있고 홍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요 지역 특히 항상 중요한 게 업무 지역이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면 학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인왕초등학교하고 여기 인왕중학교, 인왕초, 역. 그래서 여기 이 역세권 개발 이미 개발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밑에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있고 1구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지 않은 2구역 이쪽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상도동 아까
15구역, 신통 신속통합구 15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보시면 일단 노량진 이렇게 그죠? 노량진 뉴타운, 여기 흑성 뉴타운, 그 다음에 여기 신길 뉴타운 이쪽으로 신길 뉴타운 개발돼 있다면 여기 장승배기역 밑으로 신대방 삼거리역 사이로 보시면 여기 14구역, 신통 14구역, 그 다음에 신통 15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 위쪽 역과 역 사이에 역세권에 놓여져 있는 요 지역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노후도도 많이 맞고 있고요. 그래서 요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도화공원 항상 이 길가 쪽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쪽으로 개발하면 14구역과 15구역 같이 통합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소액 투자 금액은 약 한 1억 정도에서 1억 한 3천 정도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 너무 인기 있는 지역 들어가셔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인기 있는 지역 바로 옆에 같이 인기를 만들어갈 예정지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고 지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해 2023년의 투자 계획으로 세워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일러드리면서 또 각 지역별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까지 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2부 남은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자양사동, 네, 한강변 쪽에 있는 그 신양중학교 위쪽에 네, 신축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또 대표님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쪽은 괜찮은 곳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말씀 네. 주신 게 이 광진구 자양사동에 신양중학교 근처에 있는 신축 다세대를 지금 여유자금 어느 정도를 투자 계획하고 계세요? 한 2억 5천 전후로요. 알겠습니다. 2억 5천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만한 지역인지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양사동 매우 좋지요. 네. 저는 여기 성송 여기 1구역에 갖고 있네요. 네. 여기가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네. 진짜 좋아져요. 네. 자양사동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는데 하나가 조그만한 게 있을 거예요. 지구 단위기. 네. 그런데 저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의도였냐면 그 우리 50대 되시는 분들 네. 학교 만들어 주느라고 임시로 만든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다 네. 지었어요. 그죠? 예. 여기 아시다시피 요 이제 거의 다 지금 뭐 다 짓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좀 서울에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네. 50대들의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 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 건물 짓고 나면 지구 단위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제가 될 없을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못는 준공이 나면 그 이전에는 누가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를 풀 때는 얘만 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건물 짓고 나면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 쪼가리 땅 노후 주거지 몇 개 가지고 아파트 다 지으라고 했는데 얘만 남기고 갈 수는 없죠.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땅을 여기다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공원화시키고 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 보면 이런 재개발지도 보면은요 되게 많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려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재개발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도 보면은
뭐 이 지역들이 보면 한남 뉴타운도 이렇게 했다가 뭐 좀 안 된 거 땅 여기 길가 쪽 버릴 것도 다 두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남 뉴타운도 이렇게 크게 가져가잖아요. 이런 도로들도 다 포함을 시키듯이 여기도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포함시켜서 가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빠져 있을 텐데 예정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땅이 이렇게 큰데 5%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하나 사셔가지고요. 거기 있는 주민들, 여기 있는 주민들도 다 재개발을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분들이 동의서를 갖다가 여기다가 얌전하게 동의서를 모아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되면 이 동네가 모양이 보기 싫어지니 여기 보니까 여기 서울 50 플러스 요 동부 캠퍼스인데요. 이 끝나고 얘가 나면은 올해 안에 끝나네요. 그럼 지구 단위가 해제가 되면은 우리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추진위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에서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입장에서도 지저분한 거주택들이 몇 개만 놓여 있다라면 도시 미관을 흐리게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지구 단위의 목적이 서울 50 플러스 동부 캠퍼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다 여기 준공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준공되고 나면 나머지 노후 건물도 포함시켜서 개발할 거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예. 그쪽은 그 한강변 그 뚝섬 유원지 쪽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이미 일부는 지정돼서 가고 있잖아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거의 괜히 아는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다 생각하시고 네. 그냥 여기 자양 4동은 전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의 다세대 주택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투자 계획 있으시다면 계약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목동과 분당에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주택자인데요. 네, 최근에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잠실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잠실 우성 1, 2, 3차 잠실 5단지 장미 아파트 재건축 중에 네. 어떤 아파트가 수익성과 미래 가치가 높은지 지금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셨던 목동이랑 분당의 아파트 중에 분당을 벌써 정리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잠실로 좀 이사 가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게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 그리고 잠실 5단지 아파트 그리고 장미 아파트까지 과연 어디서 좀 살아야 미래 가치까지 좋아질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올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이요. 50대 초반. 네. 그러면 재건축 지금 다 말씀하신 것들이 재건축 대상인데 네. 가급적이면 내가 한 살에도 젊을 때 입주를 하는 게 좋겠죠? 실거주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잠실 주공 5단지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잠실 종합 운동장에 무슨 마이센터가 들어오고 국제 컨퍼런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아시아 선수촌이나 잠실 1, 2, 3단지가 네. 가격도 높고 좋지만 네. 저는 잠실 5단지하고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물론 잠실 주공 5단지가 오랫동안 여러저러 사연으로 올라갔다 꼬꾸라지고 올랐다 꼬꾸라지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갈 것 같다. 예, 그리고 네. 위치적으로 보면 잠실 주공 5단지 저는 좋습니다. 딱 네.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하철 9호선하고 좀 멀죠?
네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얼마나 타고 다닐까요? 네네. 이건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네네. 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항 갈 때 9호선 타고 가겠어요, 그죠?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둘 다 네네. 비교할 수 없고 그냥 둘 다 지하철 교통 비교할 수 없어서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네네. 빨리 짓는 거. 음, 저는 잠시 후에 빨리 짓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네네. 그래서 한강 조망되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사업성에서도 더 좋다고 보고요. 물론 네네. 장미나 여기서 다 지금 개발 예정지인데 장미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땅 지분 관계라는 거 봤을 때 더 잠실중흥 5단지가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네네. 차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네. 자기가 가용한 자연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좋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데는 저는 잠실중흥 5단지라고 보고 이게 네. 안 되면 차선으로 아시아 선수촌이나 우성 1, 2, 3 안 되면 네네. 장미 1차 이렇게 저는 갔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그럴 줄 제가 알았어요. 목동 뭐가 궁금할까요? 네네. 제가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혹시 여기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네. 제가 매입을 했을 때 네, 네. 뭐 재건축 아파트 5년 내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다고 아, 들어서 그 질문 많이 있네요. 네네. 예. 그게 어떤지. 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네. 시청자님이 송파구에 갖고 있는데 네. 강남에 투자한다. 그러면 1+1이 전부 규제 지역 내에서 일어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여기는 5년 재당첨에 금지가 돼서 하나는 현금 청산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 밖에 있는 그 비규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네. 하나를 갖고 있고 규제 지역 하나 들어오잖아요. 네네. 재당첨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안심하고 투자하시면 되고 이제 좀 목동도 이제 전역이 안전진단 다 통과하고 저기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재건축을 가는 모양이에요. 네. 잘 갖고 붙들으며 갖고 계시다가 네네. 목동 저는 좋은 쪽으로 옮겨온 것 같고요. 네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좋은 지역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목동 재건축 아파트에 상관없이 보셨던 아파트대로 이사 가시는 거 찬성 의견 드렸고요. 잠실 지역에서도 좀 순위를 일러드렸으니까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좀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안양 석수동에 20년째 살고 있다가 2년 전에 네. 저기 송도 그 호반 서밋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네. 저기 서울하고 출퇴근 거리가 안 맞아서 그냥 이사를 못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세로 놔야 될지 아니면 매매가 좋은지 아. 지금 요즘 송도가 많이 떨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도에 말씀 주신 호반 서밋 아파트 결국 거주를 못하게 됐는데 이거를 네. 그래도 투자 가치 보고 전세 맞춰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네. 시점에 매도하느냐 이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송도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 반포요. 반포. 네. 남편분은요? 아니, 저는 주부고요. 가사. 남편이 자녀분들은요? 반포고 또 아들이 또 상암동으로 출근을 해야 돼서. 상암동. 네. 너무 멀리 다니네요. 그죠? 네. 이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여의도하고 송도하고 이게 GTX가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예, 멀지 아니 가깝게 한다 하더라도 네. 자 그러면 송도에 있는 송도에 있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부자가 어유 송도에 GTX 개통됐으니까 여기 있는 부자가 송도로 이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송도에 있는 부자가 아유 이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기 쉬우니까 여의도 쪽으로 이사 갈까 안 갈까요? 그죠?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GTX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데는 네. GTX 개통 이후에 네. 서로 이 바뀜이 좀 발생됩니다. 네. 여기는 포스코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삼바도 있고 막 하니까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GTX가 없어서 서울에 출퇴근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더 크고 좋은데 네. 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서울 쪽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 옛날 그 제물포역 아시죠? 네. 제물포역이 포구였거든요. 포구. 네. 예, 포구였는데 땅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인천은 뭐 집 그냥 좀 재건축 재개발 좀 해가지고 가격 좀 올려야 되는데 그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바다를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땅이 자꾸 늘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영종도가 육지됩니다. 다 메꿔가지고. 네. 그러니까 영종도 다 메꿔. 이거 내가 그러면 이게 인천은 땅이 항상 가격이 오르면 땅이 희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다 낡아지면 땅이 비싸서 그냥 재건축으로 가야만 좋은 그러한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학군 이런 게 유지가 되는데 좀 지어지면 또 이사 가버려요. 옛날에 연수동 거기 인천 논현동 거기 아시죠? 네. 여기가 옛날에 우리 그 90년대 후반 이때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연수동을 인천의 강남이라고 그랬어요. 논현동 여기를. 네. 네. 근데 지금은요. 동춘동 뭐 이런 데 있죠. 네. 가장 싸. 재건축 기다린다고 막 올라갔다가 다시 하다 가격 또 폭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전세를 놓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요. 옛날에 2008년도 막 상암동 개발하고 할 때 여기 보면 가격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뭐 다시 또 가격이 내리고 오르려다 내리고 이게 완전히 털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수요층이 두텁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국제학교 몇 개 졸업하면 가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각을 하라고 할게요. 매각. 자, 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송도 다시 가격 오르는 걸 기다리는 동안 그럼 서울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래요. 송도 오르고 나서 내 거 올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오르고 나서 송도가 오르는 거예요. 네. 한 발짝 또 늦는 거예요. 한 발이. 네. 아셨죠? 그러면은 저기 안양의 석수 이동 그 LG 아파트를 갖고 가는 게 나을까요? 예. 시청자님 스스로 답을 내봐요.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예, 예. 자, 아드님은 상암동까지 가야 되고 네. 남편은 어디라고 그때 반포 가셔야 반포. 되죠.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의 자금 상황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송도하고 안양 다 매각하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매각 후. 송도를 매각하면요? 송도 매각, 안양도 매각 다 둘 다 매각한다면 지금 송도 여기 지금 안양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6억 5천에서 7억 가던데. 그래, 그러면 치거나기라고 할게요. 전세 빼고 나면 양도세 빼고 나면 얼마예요? 양도세 지금 20년 넘게 살아서 양도. 비과세. 그러면 네. 전세 저기 본인이 살고 계세요? 네. 대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는 대출 없어요. 없어요. 그럼 7억. 그다음에 네. 송도에 지금 들어간 돈 여기 팔면은 프리미엄 받고 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건데 저기 66%가 나간다고 그래서 예. 남는 게 거의 1,000, 2,000 남을 것 같아요. 1억 받아도. 1, 2천? 네. 그럼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럼 지금 현금 얼마 정도 있으세요? 네? 현금. 현금 지금 몇천 될 거밖에 없는데. 아, 돈이 좀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 반포하고
좀 이번에는 좀 돈 좀 벌만한 곳으로 대출 받아서라도 한번 가보세요. 아셨죠? 네, 송도 매각하고요. 예. 매각하시라고 아까 2번 얘기했어요. 네. 예. 그러면 갈 때가 7억에다가 한 3,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네. 갈 만한 데가 어디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반포를 가시고 출퇴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총 식구가 몇 명 사세요? 지금 3명이요. 3명. 20평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몇 평이요? 20평대 아파트. 모르겠어요. 힘들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서울이 비싸니까 자기 집, 새 집 살고, 새 아파트 살고 싶고, 넓은 평구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못 들어와요. 아드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서울에 낡고 좁은 아파트 살아서 큰 평수로 계속 갈아타는 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데가 대출을 지금 현재 부담이 가더라도 요즘 4% 대출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일단 당산역 아시죠? 영등포. 네, 알아요. 그 유원제이라고 애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당산 4가하고 현대 2차, 그러니까 현대 3차, 2차, 3차, 현대 6차 요 지역 선유 중학교 인근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아파트 하나 여기다 한번 대출 받아서 하나 사십시오. 그리고 아들도 벌고 남편도 버니까 대출 네.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네. 1순위, 2순위는 그 위치가 바로 아드님도 출퇴근하기 좋죠. 네. 여기 당산역에서 상암동, 그다음에 남편 바로 그다음 여기도 좀 중요한 지역인데 그 가격대가 아마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숭실대학교 아세요? 모르세요? 숭실대. 알긴 아는데 혹시 석수 그 LG 아파트 네. 전망은 별로 없나요? 제가 꼭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죠. 동네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왜 말씀드리는 걸 자꾸 반복을 하세요? 그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반복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미래를 지금 나머지 이게 좀 올려드리고 아들도 좀 부자 될 수 있는 걸로 좀 업그레이드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눈이 맨날 안양에 있으면 안양만큼의 눈으로밖에 시야가 안 보여요. 또 송도 가면 송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울 오면 서울 다 보여요. 아셨죠? 네. 예. 숭실대학교에 숭실 입구에 도보로 한 5, 6번 정도 가는데 관악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93년식인가 되는데 지금 한 3, 4년 내에 재건축이 가능해요. 한 2130세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요거 하시고요. 이유는 요 지하철 트로 타고 오면 내방역 바로 지나면은요. 정보사 부지가 있어요. 정보사 부지. 한국에 실리콘밸리가 생겨요. 한국에. 그래서 여기가 올해 착공해요. 올해. 그리고 좀 더 가면 롯데칠성 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는데 이 2개의 아파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보유 부동산 모두 매각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2지역 일러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